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에서 지진이 난 지 5년이 흘렀어도 지진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항 시민 대부분이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진 트라우마는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질병이 아니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어르신들이 요가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어려운 동작을 설명하자 손등이 허리를 감쌀 수 있도록. 수강생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열심히 따라해봅니다.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지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트라우마 치유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치료됐지요. 많이 됐지요. 요가하고 많이 치료됐어요. 심각한 트라우마는 전문 의료기기의 도움을 받아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느꼈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 과호흡을 방지하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장비도 있습니다. 소리와 진동에 민감한 지진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몸이 항상 경직돼 있고 되게 민감해져요. 근데 이제 이런 호흡 훈련을 함으로써 이렇게 몸이 좀 릴렉스되고 되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포항 지진 트라우마 센터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지진 트라우마를 집중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국내에서 손꼽히는 트라우마 치료 권위자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트라우마 센터는 흥해읍에 위치하고 있지만 흥해읍민뿐만 아니라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진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회색빛 지하도가 세련되게 변신했고 심심했던 학교 앞 담벼락과 지주목도 강렬한 무지개 색이 됐습니다. 봉사 활동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트라우마 치유지 않나 싶어요. 재난 트라우마의 경우 약 40%가 10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유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 또 정심하면 정신과적인 좀 치료를 받아서라도 그 멈춰버린 치유 과정을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냥 놔두는 건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간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지진 트라우마, 아픔을 겪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꾸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 청하면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전국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가장 많은 경북에 소각장이 또 허가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청하 면민 4,700명 가운데 4,160명의 반대 서명을 받은 의견서를 포항시에 제출했습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청하 농공단지 인근 지역인 청하면 상대리의 신설을 추진 중이며 환경부의 통합 인허가 승인에 따라 포항시는 지난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19,000여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예비 소집이 진행됐는데요. 수능일인 내일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다소 클 전망이라 수험생 여러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비교적 포근한 날씨 속에 진행된 수능 예비 소집. 긴장감이 역력한 수험생들이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자, 잘하고 긴장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좋은 결과 있을 거야. 1년 동안 준비한 시험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저는 지금 영어하고 지구과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최대한 잘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능을 위해 이틀 전 포항에 온 울릉고 학생 15명도 서로를 응원하며 막바지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8시간 동안 배 타고 왔는데요. 멀리서 온 만큼 저희 학생들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분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강조하며 수험생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안하게 평상시 시험 치는 것처럼 시험에 응하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경북에서는 올해 8개 시험지구 85개 시험장에서 19,0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반드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등 절차를 거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시계도 반드시 아날로그 시계를 챙겨야 합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침 확진됐을 경우 경북교육청 상황실에 연락해 시험장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내일 수능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다소 클 전망이어서 수험생들은 입고 벗기 편한 얇은 옷을 여러 벌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수능을 맞아 경북경찰청은 수험생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주변과 교통 혼잡 지역에 경찰관과 모범 운전자 700여 명을 배치해 차량을 통제하고 지각이 예상되는 수험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긴급 차량 사이렌을 자제하고 대형 화물차 등 소음 유발 차량에 대해선 시험장과 멀리 떨어진 도로로 우회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7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확진자 수가 주마다 10,0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독감 의사 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면서 이른바 트윈데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점차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BQ.1과 BQ.11이 국내에서도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7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하루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주는 6만 명을 넘었고 이번 주는 7만 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독감 의사 환자 수도 지난달 중순부터 늘기 시작해 한 달 사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감이나 코로나나 두 개 다 합병증이 조금 심하고 안 좋은 건데 내가 뭐 독감 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코로나가 걸리면 몸이 회복될 시간이 없는데 또 코로나를 앓으면 다음에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게다가 미국에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BQ.1, BQ.11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8일 국내에서 처음 검출된 BQ.1의 국내 검출률은 2.2%, 10월 13일 검출된 BQ.11의 검출률은 2.4%입니다. 문제는 이들 변이 바이러스가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BQ.1이 우려스러운 것은 치료제를 사용할 때 팍스로비드가 안 될 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브실드의 치료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미국 앤서니 파우치 소장 같은 분들의 전문가에 의해서 일부 밝혀지고 있어서 7차 대유행 때 이런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방역당국은 계량 백신을 맞거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중증도를 낮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떨어져서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없는 기저질환자나 어르신들은 BQ.1과 BQ.11에 감염될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더 확산하기 전에 계량 백신과 독감 백신 접종이 최선의 방어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회 산중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지역별로 전기요금의 차이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양 의원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국내 소비량의 30%를 상회할 만큼 수도권에 전력 수요가 집중돼 있는 반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는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에 밀집돼 있다면서 전기요금의 이와 같은 지역별 공급 비용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요금 차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소비 사업장의 입지 선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전기요금 차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김석기 등
지역 국회의원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 법안 처리가 주목됩니다. 경상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 530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346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한 가운데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9명, 5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이 39명, 1억 원 이상도 16명이나 됐습니다.